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일부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수 와운의 파트너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시장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기분 좋게 그래도 약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전날 급락에 따라서 오늘 또한 시장 또한 안 좋은 분위기로 갈까 했었는데 FOMC를 앞두고 우리 시장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스피와 코스닥 기관의 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보합 상태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 한 0.89% 상승한 2298.29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속에 741.09포인트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일부 한번 랭킹쇼 종목 탑1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반발 매수 유입되면서 반등에 나서고 있긴 합니다만 엔화 약세, 상대적인 달러 강세,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신경이 쓰이고 무엇보다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도 짙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별로 또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오늘장 종목 탑10으로 하나하나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류 가격 인상 움직임에 알코올, 주정 관련주 오늘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국 알코올을 필두로 해서 풍국주정, 창해 에탄올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한국 알코올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복합 이슈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류 가격 상승 그리고 2,700억 규모의 2차 전지용 에탄올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무엇보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맞물렸습니다. 이대주주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한국 알코올의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지분 확대 배경으로 경영권 영향, 적극적인 주주 행동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전하면서 이 트러스톤의 행동주의 움직임의 주가 반응이 큽니다. 최근 또 자회사 반도체 신러 소재 업체인 퓨릿의 상장 이슈까지 더해졌고 또 미국 자회사는 부동산 임대업까지 영위하다 보니 이에 대한 자산 재평가 또한 기대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주가는 들쑥날쑥이네요. 자, 이어서 오늘장 종목 9위입니다. 성장 섹터, 특히 로봇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가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기타 로봇주들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렌시스는 타 로봇주와는 달리 또 개별적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10월 들어서 거래가 붙으면서 주가 급등락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출시가 기대되는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이렌시스의 감속기 공급 사실이 부각되면서 튀어오르기 시작했죠. 감속기 관련 SBB테크 등 전반적으로 또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로봇 관련 감속기 비중 이렌시스 내에서 높지는 않지만 테마 이슈에 또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변동성이 높은 만큼 기대감 이슈에 따른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종목 8위도 살펴볼까요? 오늘 LFP 모멘텀에 급등하는 탑머티리얼이 개별주 안에서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지난 10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 고성능 리튬 인산철 양극재 개발에 성공해서 그 양산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죠. 그러고 나서 주가 살아나는 흐름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버티는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국내 배터리셀 3사가 컨퍼런스콜에서 LFP 양산을 공식화하면서 LFP 관련주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고금리다 보니까 전기차 구매 부담이 크고 이렇게 경쟁 심화 속에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이렇게 LFP 배터리 채택을 본격화하면서 2030년에는 한 40%까지 그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LFP 양극재 양산 기대로 탑머티리얼 앞으로의 성장의 기대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총 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다소 힘은 빠졌지만 개별 2차 전지주들의 각계 전투 상승 흐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하루입니다. 자, 10위부터 8위까지 오늘의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략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10위 한국 알코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주류 가격 인상 움직임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은 또 개별 이슈도 있었습니다. 대규모 2차 전지용 에탄올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급등을 했지만 지금은 다소 이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한 상황입니다. 한국 알코올 단기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변 대표님? 네, 일단 단기적 기대감들은 좀 수반됐다. 이게 오늘 이 주력 가격의 출고가 인상 여파에 따라서
이 주정 관련주들의 어떤 시세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한국알콜의 경우에는 다만 이 다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해 봅니다. 바로 어제 공시가 된 2,698억 원의 2차 전지 전액 소재, 이 부가 소재라고 불리는 에탄올의 어떤 공급 소식을 발표했는데 2024년도부터 약 4년간 2028년도 연말까지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의 어떤 이 주력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다각화 관점에서의 어떤 이 시너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수반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봤고요. 한국알콜의 경우에는 일단 이 공급 계약에 대한 어떤 단기 모멘텀보다는 사실 이 최근에 부각된 이 트러스트원 자산운용과의 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더 부각되면서 지난 26일에는 이 트러스트원 자산운용이 실질적으로 지분 1%를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현재 8.3%에서 9.3%까지 지분을 좀 확대하면서 앞으로 이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소송 등이 더 가시화가 된다면 단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주주가치 제고 노력은 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일단 회사 자체에서는 이 지난달 18일에 상장했던 이 코스닥 상장법인 퓨릿의 이 구주 매출 대금의 20%에 대한 배당을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특수관계인과 최대 주주의 지분을 제외한 일반 주주에게 배당하다는 관점에서의 어떤 기대감도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목표가 13,500원, 손절가 11,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슈에 따른 좀 단기적인 흐름으로 살펴보자. 한국알콜 꼽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9위 이렌시스입니다. 로봇주 내에서 워낙 이제 개별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속속 특징주로 좀 짚어봤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그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출시를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수 있을까요, 신학수 대표님?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슈적 부분이 나오는 종목을 위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큰데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거래량이 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관심도를 집중시켰던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때에 아마 그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올라왔고요. 실질적으로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요 관련되어 있는 그 보핏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핵심 구동 모듈 이런 쪽 감속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런 쪽을 공급하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 그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이 좀 더 몰리는 것 같습니다. 실상으로는 프리미엄 가전이나 아니면은 그 생활 편의 가전들 그리고 세컨드 가전 수요라고 얘기하는데요. 그쪽 가전 수요에 대한 부분에 가전 제품의 핵심 부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이렌시스입니다. 다만 9월서부터 지금까지 움직이는 여건은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부각되어 있는 여건이 작용했다.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주가를 보니까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반등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자체적인 부분은 올라왔는데요. 현재의 주가는 꽤 많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왜 올라왔냐라고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이슈와 뉴스에 의해서 올라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6,000원 정도가 이 목표가로 저한테는 보이는데요. 6,000원 정도의 단기적 매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부분을 보고 6,000원의 단기적 매매, 이거는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요.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적이나 아니면 향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 그때에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4,5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하니까 4,500원과 6,000원 사이 이 부분에서 트레이딩 하시면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렌시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위 탑 머티리얼에 대해서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슈가 있었죠. 이 리튬 인산철 양극재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서 오늘 이제 양산 과정에 착수했다는 소식 들려오면서 좀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강한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변 대표님? 네, 우선 2차 전지 전체 섹터에 대한 조정폭이 좀 가시화가 됐죠. 지금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공급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장 조정 사유로 좀 작용했는데 오늘 탑 머티리얼의 어떤 상승은 사실 개별 이슈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LFP 배터리의 양극 소재 개발, 이 부분이 이제 양산 과정에서의 어떤 착공, 이 부분이 실질적인 어떤 사업의 가시화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판단해봤는데 아직까지 매출 포지션의 83%가 지금 시스템 엔지니어링 매출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력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도 420억 원대 자금 조달을 좀 마친 만큼 가시화된 이 양극 소재의 어떤 공급 이슈가 좀 부각된다면
또 다른 모멘텀으로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다만 지금 2차 전지 전체 섹터의 영향들이 사실 상승 흐름을 좀 제한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탑머티리얼의 어떤 양상 가속화 또는 이에 따라 어떤 수주로 연동되는 이런 흐름들을 한 번 더 주시하자라고 판단을 해보고요. 중기 목표가 관점에서 목표가 7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4,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탑 머티리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하죠.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물가 상승 속에 음식료주들은 수혜를 보고 있죠. 내수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인기로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 농심은 라면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는 뉴스와 함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오름폭 확대하면서 5.6%의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FOMC를 앞두고 금융주들도 소폭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험 섹터는 고배당 매력까지 부각되면서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조정받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7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4%의 강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이 호황을 맞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증시 전반이 주춤할 때도 횡보하면서 관련주들은 잘 버텨냈는데요. 시장 숨통이 트이자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HD 현대일렉트릭은 3분기 호실적에 이어 내년엔 더욱더 좋은 실적을 낼 것이란 전망이 더해지면서 4.4%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줄줄이 흘러내렸던 소재주들, 오늘은 이를 만회하고자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중 제이오는 어제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그 모멘텀 발현되면서 두 자릿수의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3% 오르면서 2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주들이 중심에 있긴 합니다만 개별주들의 흐름이 또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종목 7위부터 살펴볼까요? 정말 무시무시하게 빠진 주가 이젠 좀 진정이 될 수 있을까요? STX 살펴보겠습니다. STX와 STX 그린로직스 인적 분할 전 급등세 타던 주가와 인적 분할 후 주가 급락으로 이 전후의 극과 극의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인적 분할하고 거래 재개했던 첫날 고점 49,500원을 찍고 지금은 주가가 만 원까지 깨진 상황인데요. STX 지난 8월 지분 20%를 확보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에 대한 이 시추 탐사에 들어갔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반등을 시도하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고 이렇게 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마다가스카르 광산과 인도네시아 광산의 두 거점으로 해서 원자재 트레이딩 공급망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듯 2차 전지 소재 공급망 확대를 투자하기 위해서 최근 800억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주가는 더 부러졌습니다. 내일부터입니다. 11월 2일부터 일정이 시작이 돼서 6일에는 권리락이고요. 그리고 12월 일반 공모청약 참여 여부를 지켜보면서 내년 1월 5일 신주 상장 예정입니다. 향후 유증 일정에 따른 주가 향방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6위입니다. 오늘 반등 나서는 바이오주 내에서 NK맥스가 순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미국 자회사 NK젠 바이오텍의 자가 NK 세포 치료제를 활용한 이 알츠하이머 일상 안전성, 유효성 입증 소식을 전하면서 10월에 한 차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데이터로 한 발 다가선 알츠하이머 정복의 꿈, 이 성장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압박의 주가 흐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멕시코에서의 성공적인 임상 일상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NK 세포치료제 기업 최초로 전임상 데이터 없이 미국 임상 계획을 승인받았고 미국에서 곧 임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슈퍼 NK의 성장 가능성을 재확인했다라는 KB증권의 리포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힘을 내주는데요. 알츠하이머 임상뿐만 아니라 육종암 관련한 미국 임상 일상에 대한 최종 결과가 연내 발표될 전망이고 또 중국, 일본,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성 또한 기대된다면서 최근에 중국으로부터 $10,000만 자금을 유치받았는데 앞으로 중국 세포치료제 시장 진출 등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미국 면역 항암 확대 일정 기대까지 더해지는 NK맥스의 매력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위부터 6위도 진단 들어보도록 하죠. 신학수 파트너님. 네.
STX가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인적 분할에 대한 기대감은 있긴 했었습니다만 또 유증에 대한 일정까지 있다 보니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STX를 갖고 계시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내린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STX에 대한 가격 흐름을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의 가격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STX 같은 경우에는 물류 사업을 하는 무역 상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원자재, 뭐 이런 수출입 이쪽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최근에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이 시추 탐사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부각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한 부분이 지나가면 주가 자체적인 부분은 올라오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은 적겠지만 지루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추 탐사라는 이 특징은요. 지질 프로그램, 데이터, 변동량, 그다음에 품질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작업인데요. 검증 이후에 대한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검증 전에 또 잘못 판단을 해서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과 불확실성에 대한 여건에서는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되면 200만 톤 니켈 1억 3천만 달러의 매출이 기대된다. 이건 좋은 얘기죠. 이 부분이 나오는 것이 확실할 때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가에 대한 상승은 뉴스와 이슈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온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등시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표에 대한 가격은 12,500원을 저는 제시를 하고 싶고요. 현재의 가격에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매수할 수도 있겠죠. 매수를 지양했으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들어와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8,900원을 손절가 라인으로 제시하니까 요 안쪽에서만 약하게 매매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 그리고 STX에 대한 다소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NK맥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증권사 리포트 나오면서 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최근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1상 소식에 또 좋은 영향을 받았었는데 오늘 이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NK맥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변 대표님? 네, 우선 뭐 알츠하이머 임상 1상에서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어떤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크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시장 영향도 굉장히 좀 컸다라고 판단을 해봤는데 알츠하이머 임상시험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SNK01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가 전체 환자군의 90% 정도의 치료 효과가 좀 확인되었다는 것이죠. 임상 1상과 임상 2상 그리고 임상 3상의 과정에서의 유효성 검증 방법들은 계속해서 좀 달라질 테지만 일단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좀 판단해보고 싶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금 오늘 리포터에서는 지금 이 고형암 치료제에 대해서 연내 임상 1상에 대한 유효적인 어떤 결과를 좀 기대해 보겠다라는 평가가 좀 나왔는데 이전에 멕시코에서도 좋은 임상 결과를 좀 도출해낸 만큼의 연내에 관련된 미국 임상에 대한 결과값이 긍정적이다라면 아직 연말까지의 모멘텀은 좀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금 면역 항암 치료제 관련된 단기 이벤트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유효성 그리고 중앙값에 대한 어떤 인식 이 부분은 임상 1상에서 좀 달라지는 부분보다는 임상 1, 2상 A 이후에 신청 이후에 본격화된 임상 시험에서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좀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1상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단기적 관점에서도 목표가 14,000원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손절가 11,2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연내에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NK맥스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까지 짚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종목으로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5위부터 상위 순위권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간밤 뉴욕 증시에서 퍼스트솔라를 비롯한 주요 태양광 업체들이 주가 강세를 보였고 장 마감 이후 퍼스트솔라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태양광주들의 긍정적인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하나솔루션 짚어보죠. 3분기 실적 부진에도 주가 4분기를 기대하면서 반등을 모색하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 9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급감하긴 했지만 예견된 부진이었고 강한 4분기 수익성 개선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바닥권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이 태양광 모듈 수익성의 턴어라운드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주가 과도한 저평가 구간 그리고 우려는 거의 다 반영을 했고 이제는 실적 반등을 대비해야 할 때라는 분석인데요. 다만 증권사별 목표가 괴리가 큽니다. 4분기 기대로 목표가 6만 원대를 제시한 곳이 있는 반면에 판가 하락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4분기 회복 기대는 있긴 하지만 수익성 개선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DS투자증권에서는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목표가는 6만 5천 원에서 무려 3만 2천 원으로 대폭 눈높이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지금 많이 빠진 자리에서 반등하면서 겨우 3만 원 왔는데 목표가 3만 2천 원이라니 과연 주가는 앞으로 어디에 더 무게를 실으면서 반응을 해줄까요? 오늘의 5위 하나솔루션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종목 4위도 살펴볼까요? 아모레퍼시픽도 살아나는데 LG생활건강은 살아나야 할 텐데요. 오늘의 종목 4위입니다. 3분기 실적 쇼크에 4분기도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전망과 함께 주가 급락이 컸었죠. LG생활건강 오늘부터 숨, 5위, 더페이스 시합 일부 품목의 가격을 평균 4에서 5% 인상에 나서면서 지금 가격 인상 효과 기대 그리고 11월 관군제를 앞두고 그리고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긴 합니다만 실적에 의미 있는 반등에 대한 의구심은 큰 상황입니다. 4분기까지는 브랜드 마케팅 투자라든지 북미 구조조정 비용 등의 부담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내년 리브랜딩 성과가 주가 방향성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LG생활건강 목표가 높게는 50만 원, 낮게는 33만 원까지 제시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가 32만 원 수준인데 여기도 내년을 바라보는 회복 기대와 회복에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수적으로 제시한 증권사 간의 목표가 차이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LG생활건강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3위입니다. 조선주들도 힘을 내줘야 할 텐데요. 긍정적인 호재를 전한 삼성중공업 더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단독 기사를 통해 1조 8천억 원 규모의 카타르 2차 프로젝트 6적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만 앞서서 HD현대중공업이 카타르 수주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잠잠했었죠. 삼성중공업 수주 그리고 실적 모두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 758억 원, 3개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보여주면서 시장 기대치를 웃돈 호실적을 쥐어냈습니다. 카타르 2차 수주와 함께 연간 수주 목표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적극적인 인력 충원과 고마진 선박 건조 비중이 증가하고 신주석가 상승과 맞물려서 이익률이 꾸준한 우상향 추세 가져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대 대비 조선주 주가 아쉬운 흐름이었는데 반등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봅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솔루션부터 진단 또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5위는 하나솔루션입니다. 주가 정말 많이 빠졌죠. 증권사에 대한 의견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과도한 저평가라는 긍정적인 의견, 또 반면에 수익성 부진이라면서 이 목표가 하향을 하는 증권사도 있긴 한데요. 지금 그래도 조금씩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솔루션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신학수 파트너님? 네, 일단은 두 개의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은 불확실성을 훨씬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여건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원화 전략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솔루션을 이원화 전략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양광 셀, 태양광 모듈, 시스템 솔루션 이런 쪽 사업을 하는데요. 정말로 3분기에 대한 실적은 71%나 하락한 983억 영업이익이 이것뿐이 안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의 가격이 3만 원대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진한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있는 부분에서 반전되거나 반등을 하는 그런 여건에서 팔고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다만 태양광 모듈 판매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을 우리는 다른 쪽 차원에서도 한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온다.
요거죠. 그렇다면은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고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기 시작을 한다면 6만 원 쪽으로 내놓은 기관의 레포트 그 부분이 이해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뭐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가격 대응에서는 반등 시 물량 축소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고요. 만약에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고 오히려 뭐 유가가 지금 뭐 $100 이상을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가격 대응으로 봤을 때 현재의 위치에서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35,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27,000원으로 보시는 게 합당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단기적으로는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신학수 파트너는 좀 보수적으로 제시한 증권가 의견 좀 무게를 실어주시면서 반등이 나올 때는 일단은 비중 조절, 비중 축소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LG생활건강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자회사 이제 편입을 통해서 뭔가 이제 위기를 타개하려는 움직임에 시장에 긍정적인 점수를 준 반면에 LG생활건강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대형 화장품 대표적인 이 두 종목이 이제는 좀 상반된 길을 걷게 될까요? 변영인 대표께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비교치 차이점이 좀 있었다면 중국향 매출 비중에 대한 변화입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화장품주의 중국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나아질 것이다,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막상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이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28.9%나 감소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3분기에 단체 관광객 유입 효과 그리고 리오프닝 효과를 좀 기대했는데 막상 중국향 매출 비중에 대한 회복이 굉장히 좀 더디다는 것은 이게 4분기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진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대치가 하회함에 따른 어떤 실망 매물이 투매로 좀 이어졌던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의 이 화장품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거차오라고 불리우는 이 애국 소비 트렌드가 좀 가속화되면서 중국의 어떤 이 소비 심리가 중국 내수 브랜드의 어떤 신장을 좀 가져왔다. 자, 이 부분이 화장품 빅2사에 대한 어떤 실적 회복의 차이가 좀 있었다는 것이죠.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북미향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준 것에 비해서 실적방을 좀 했는데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8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좀 감소되면서 이러한 어떤 회사의 업황 우려감들이 좀 반영됐다. 다만 지금 3분기보다 개선 효과는 4분기에는 좀 더 양호한 측면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품 빅2에 대한 고프리미엄 화장품 라인업에 대한 또 수요는 감소 추이에는 있지만 3분기 기저 효과보다는 4분기의 개선 효과를 좀 더 기대해 봤을 때 3분기의 이익 감소 효과를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여진이 좀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 저가 매수 메리트는 좀 있다고 판단을 해보는데 전체적인 어떤 10월 수출 데이터가 지금 중국향 비중이 전체 24% 정도 화장품 수출 비중이 감소했다. 이 부분이 저는 4분기까지 좀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다소 지금 매수의 어떤 관점보다는 4분기 실적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관망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모두 공통된 의견이세요? 아니면 LG생활건강에 국한된 의견이세요? 둘 가지의 좀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북미향 매출의 비중이 4.2% 정도 증가됐다. LG생활건강의 경우에도 4%대 매출 신장 효과가 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 매출 공급향이 중국향 비중이 굉장히 크냐? 아니면 이와 따라서 뭐 일본이라든가 북미향 비중이 크냐? 이 부분에 따른 어떤 옥석가리기는 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인디 브랜드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치가 좀 더 높아지는 이유도 사실 고가 라인보다는 이 중저가 라인업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좀 더 커졌다. 이 부분 때문에 LG생활건강은 그래서 3분기 이후 4분기의 회복 여부를 한 번 더 좀 주시하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LG생활건강 현재 주가 저가 메리트는 있지만 그래도 4분기 실적을 확인해보고 좀 관망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삼성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 정말 주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호황이다. 또 대규모 수주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는 반면에 이 주가는 또 상반된 길을 걷고 있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카타르 측과 이 계약 소식 있었지만은 주가는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 주가 본격
가격 반등 언제쯤으로 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신학수 파트너님? 네, 일단은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이 반등의 시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등하는 가격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목표가로 알려드릴 거고 삼성중공업이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이나 아니면 원유 운반선 이런 쪽보다는 LNG선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가의 이 선박이고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선박입니다. 이 선박을 여섯척 수주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근 30% 늘고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가격적 부분에서는 현재 가격은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얼마만큼 올라올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목표에 대한 가격들 책정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반등하는 그런 시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등하는 시점에서 물량을 축소하는 게 맞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다만 현재의 이 삼성중공업의 가치와 가격적 부분을 봤을 때에는 이 삼성중공업은 장기로 투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 좀 길게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300원 일단은 단기적 부분에서 8,300원을 목표가로 보고요. 6,500원을 손절가로 책정을 해놓고 저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단기로 보시는 분은 8,300원,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매수를 해서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조금씩 모아나가자 삼성중공업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11월의 첫 거래를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보철리님께서 내일 FOMC 파월 기대하지 말라고 함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FOMC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 후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이어질 텐데요. 대부분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그 전에 나올 미국의 4분기 국채 발행 규모를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매할 국채의 규모와 이 단기와 장기 국채의 비율이 어느 정도일지도 모두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슬님의 의견입니다. 오늘도 한일전 졌어요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일본 시장도 지난달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해가지는 못했지만 이 BOJ의 스탠스 변화와 뉴욕 증시 훈풍을 강하게 받아가면서 10월 달의 낙폭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전에는 양시장 1.5%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오후 들어서 조금 힘이 빠졌고요. 반면에 일본은 상승폭 더욱 키우면서 2.1%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고 싶지 않은데 언제 서륙전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카푸치노님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60만 원 깨지겠다라고 종목 그림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테슬라는 $200를 회복했는데 우리 시장 2차 전지 대형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호주 리튬 업체와 협업해서 리튬 추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심리적 지지선인 60만 원대도 위태로운 가운데 현재 60만 1,0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부자님의 댓글입니다. 영풍재지 주가 일주일 만에 33,000원에서 5,000원대로 최장기간 하한가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영풍재지는 정지가 풀린 후 5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미수 반대 매매 물량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최대 주주 물량까지 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의견이 아직까지는 많은 만큼 대한금속이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또 따라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장 반등의 힘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 이제 상위 순위권 2위와 1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는 힘이 빠졌지만 그래도 반도체주는 견조합니다. SK하이닉스가 2위입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졌죠.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DDR4 8기가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이 전월 대비 15%나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DDR5 제품도 가격이 10% 이상씩 오르면서
상승세, 이 랜드 가격도 반등을 하면서 업황 저점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감산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고객사의 메모리 구매 수요도 증가를 하면서 회복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3분기 디램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이렇듯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엔비디아발 중국향 악재라든지 또 투자 자금 문제로 청주에 새롭게 증설하는 HBM 공장 일시 건설 중단 루머가 돌면서 위축이 됐었는데 오늘은 시장 반등과 함께 하루 만에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12만 원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0월 수출 또 반도체 수출 감소폭이 올해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반도체에 더 살아날 수 있을까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에서 방산도 더 자세히 체크해 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랜만에 높은 순위 오늘장 종목 1위입니다. 전일 실적 발표 이후 급등세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한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64.5% 늘어난 1,043억 원을 시현했습니다. 이 폴란드양 K9의 인도 부재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을 보여줬고요. 4분기에는 이러한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면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호주양 레드백 사업도 연중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고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사업 또한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사업자 선정 예정으로 한화의 K9의 채택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 차원의 사우디와의 방산 협력 기대까지 플러스 알파로 붙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반등을 알리는 장대 양봉의 시그널일지 오늘의 급등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K하이닉스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 좀 주춤했다가 오늘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11월 증시 리서치 센터장들의 전망을 보면 유망 업종 한 분 빼고 다 공통적으로 우선순위를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높기는 하나 시장 영향까지 좀 받으면서 기대 대비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힘과 또 FOMC 회의 이후의 방향성 변영인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최근 어떤 증시 낙폭에서의 어떤 주도 섹터가 좀 부재했었는데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뭐 4분기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 공급 우려감 이 부분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주가 회복이 좀 어렵다라는 관점이지만 저는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미 뭐 수출 데이터라든지 최근에 3분기 실적 기조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 봤을 때 지금 뭐 8월 이후에 최저치 수출의 어떤 이 판매분에 대한 어떤 최저치 자, 공급 물량에 대한 어떤 최저치 이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 부분이 4분기의 어떤 실적 기조로 좀 이어지면서 저는 뭐 긍정적인 요건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디램 부분에 대한 흑자 전환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인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디램의 판가를 좀 인상하겠다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2024년도 상반기 디램 가격의 어떤 안정화 그리고 HBM 반도체의 공급 과잉 이 부분은 저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다소 좀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실적 기조 그리고 4분기 삼성전자의 이 고사양 반도체 부분에 대한 생산 수율 이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혜를 SK하이닉스가 좀 가져간다면 상승 탄력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어떤 상승폭을 좀 더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봤고요. 물론 지금 4분기 기조에서의 어떤 영업 적자폭을 얼마만큼 좀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 부분은 3분기에 이미 힌트를 좀 준 만큼 4분기에 확연한 기저 효과가 좀 작용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 보면서 저는 목표가 15만 4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의 1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깜짝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강한 급등세 나왔는데요. 기관도 8거래 연속 순매수세 보이고 오늘도 강한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 지금 조정을 받고 주가 지금 바닥에 있는 상황인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신 대표님? 네, 일단은 뭐 주가 자체적인 부분은 좀 내려온 거는 맞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현재의 가격 대역은 충분하게 추가 상승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부각이 좀 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각각의 국가가 국방력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많은 무기들을 구입하는 데요. 그 여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주포, 제일 크게 나오고 있는 것이 K9 자주포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그다음에 장갑차 이런 쪽이겠죠.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훨씬 더 또 높아지는 것 같아요. 폴란드 쪽으로 수출되는 이 K9 자주포에 대한 부분의 인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연장 로켓이죠. 천무 관련되어 있는 매출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전쟁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무기 수출이 뭐 인도적인 부분에서는 뭐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기업적 측면에서는 결국은 실적이 늘어나고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부각이 되죠. 기관 매수세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가격 대역에서는 매수도 가능한 그런 가격 대역으로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10% 이상 올라오면서 VI가 발동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현재의 가격은 11만 3천 원 부근에 있는데요. 10만 원에서 11만 원 이 사이에 이 적정 부분에서 낮게 저점에서 잘 샀으면 좋겠고요. 목표에 대한 부분은 12만 5천 원을 보고 있고요.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기 투자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9만 9천 원을 제시해 봅니다. 네, 중기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인 의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하나솔루션부터 2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 시청자 참여 베스트 댓글 선정하는 날입니다. 어떤 분이 선정되셨을지 바로 결과 발표해보죠. 박소영 캐스터. 네, 오늘 시청자 댓글 참여 코너 당첨자는 영풍 제재 관련 내용 남겨주셨던 부자님입니다. 와우라이브 와우tv.co.kr로 메일 보내주시고요. 성공투자 오후 증시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한경 매거진 연간 구독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신학수 파트너 변영인 대표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